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앞 광고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세계적인 VPN 업체죠. 노드 VPN에서 저희 채널에 찐 스포츠 팬 그리고 축구 팬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직접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PN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 좀 한다는 분들에게는 필수 툴이라고 맞아요. 네. 알려졌는데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또 보안이 의심되는 사이트에 접근할 때, 또 자신을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경우, 여러 이유로 차단된 해외 콘텐츠를 볼 때 등등, 또 특히 스포츠 팬들이 해외 맞아요. 사이트의 영상을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항상 찾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현재 수많은 유료, 무료 VPN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무료 VPN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느리고 수시로 끊기고 또 짜증이 지대로 납니다. 이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네. 보다가 갑자기 끊기고 막 다른 데 찾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전반 끝나. 맞아요. 예. 그렇지만 노드 VPN은 다릅니다. 네. 세계 유수의 PC 매거진에서 인증한 정상급의 유료 VPN 서비스입니다. 무려 59개국에 위치한 5,4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해 안정된 접속 환경과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직접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노드 VPN에서 특별히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영상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 접속하시면 정가보다 저렴하게 툴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한 계정으로 무려 6개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가족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VPN 서비스가 필요했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했거나 평소 사용하시다가 좀 더 안정적이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원하셨던 시청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노드 VPN.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어제였죠.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4차전. 아쉽게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제골을 넣으면서 47년 만에 이란 원정 첫 승에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쉽게 자한바크 씨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번에도 승리를 놓쳤습니다. 자, 내용 어땠는지 이란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플랜 A는 거의 완벽했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잘했는데 일단 수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프리뷰에서 이재성이 중용될 거라고 했는데 시리아전 라인업과 비교해 딱 송민규가 빠지고 이재성만 들어간 라인업이 됐습니다. 이재성의 주 역할이 뭐였냐? 이란의 컨트롤 타워인 수비형 미드필더 6번 에자톨라이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빌드업이 에자톨라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1차 빌드업을 저지하면 이란의 공격을 좀 반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성을 내세웠고 여기에 정우영에게 보다 수비적인 임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프리뷰에서 이란이 최전방에 포진한 타레미, 아즈문, 자한바크 씨에 의존하는 공격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공격 쪽에 숫자를 늘려주는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막아준다면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우영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침투 시에 같이 묻어들어가고 상대 공격 시에 3백처럼 보일 정도로 박스한 숫자를 늘릴 정도로 수비를 보호를 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손흥민을 다시 측면으로 돌린 게 눈에 띄었는데요. 시리아전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이제 박스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황희찬, 송민규 두 인사이드 포워드가 번갈아 동시에 들어오고 손흥민은 누가 들어오던 가운데서 박스 안을 공략하는 전략.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최소 3명, 많으면 4명까지 공격수가 항상 있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시리아 공략을 잘했는데 이날은 원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의 전력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황희찬 두 발빠른 공격수를 좌우에 두면서 특히 이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좌우 풀백 그리고 그 센터백 그 사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섰던 전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점유하고 그러면서 주도한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너무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전 경기에서 4-3-3과 4-4-2를 혼용한 형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키플레이어가 왼쪽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타레미와 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타레미는 사실상 이날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너무 중앙 쪽에 포진을 했고 아밀이는 아예 그냥 왼쪽 풀백 그러니까 누라프칸 자리에 있는 자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뛰던 자한바크 씨가 왼쪽으로 가고 골리자데가 대신 그 자리가 오른쪽에서 뛰는 완전한 4-4-2 형태로 나섰는데 오히려 이게 좀 독이 됐습니다. 타레미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버겁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운데에 머물다 보니 우리가 수비가 대응하기가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전반 막판 3번의 슈팅을 연이어 허용한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란을 좀 적절히 제어했던 전반이고 공격이 조금 아쉬웠는데 황의조 선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 최근 너무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날도 몇 차례 좋은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황인범의 크로스를 헛발질한 것도 아쉬웠고 사실 저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격 그러니까 손흥민, 황희찬의 포커스가 맞춰진 축구라면 황의조가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고 적절히 피딩을 해주고 이들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방에 너무 고립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벤투 감독이 요구에 따른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공격 쪽에 한 명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게 지금 비단 이란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벤투 감독이 지금 황의조를 신뢰하고 황의조가 한국에서 가장 득점 감각이 좋은 스트라이커라고 볼 때 황의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황희찬도 좀 아쉬웠습니다. 역시 황희찬이 투톱에 특화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었는데 왼쪽에 두면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움직이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만큼 이제 가운데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는데 오른쪽에 두면은 그만큼 폭이 좁아지면서 오른쪽 윙플레이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플레이도 반으로 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 포메이션 상에 황희찬을 계속 써먹으려면 왼쪽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손흥민을 가운데밖에 둘 수 없는 문제점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 두 선수의 공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성도 전반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경기를 많이 못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을 푸는 장면에서 특유의 감각이나 센스 있는 플레이가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점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잠깐 홀린 느낌 아마 다시 하라 그러면 그런 플레이를 안 할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최근에 나왔던 경기들 우리 9월 경기에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다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황인범은 이날도 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대표팀에서 자기 역할을 이제 아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 역할을 수행했는데 공격의 키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전이 패서 황인범의 진가를 알린 경기였다면 이날은 박투박 미드필더로서 황인범이 얼마나 좋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였는데 전반 한국이 좋은 장면을 만들 때면 어김없이 황인범이 공격 깊숙이 가담해서 높은 위치에서 움직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서 계속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특유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비 가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황인범은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2연전 최대 수확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에 들어가서 이른 시간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에 둔 포석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장면이었는데 손흥민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간 특유의 움직임에 이재성의 멋진 패스가 합작품을 이루면서 아자디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벤투 감독이 준비한 플랜 A가 완벽히 맞아떨어졌어요. 벤투 감독의 이 틀이 좋거든요. 이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대응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발이 좀 무뎌지고 있었고 상대가 이전까지 잘하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미리를 올리고 누라프칸 들어오고 타레미가 왼쪽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자한 바크시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고정시킨 형태. 그러니까 이란이 이전 경기들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형태로 다시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벤투 감독은 좀 또다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의 계속된 오른쪽 공격을 의식해서 김진수를 변화를 준 거는 물론 괜찮았지만 조금 늦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항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좀 믿으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걸 보는 형태의 감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자꾸 큰 경기에서 좀 두드러지는 약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벤투 감독이 틀은 잘 만드는 데 반해 대응은 아쉬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단점이 명확한 벤투 감독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 이재성, 김승규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마는데요. 이전까지 불안불안하게 막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안 줘도 될 상황에서 내준 골이라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요. 확실히 이란은 잘하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골대를 2번 맞춘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일 텐데 앞서 있는 세 선수가 워낙 결정력이 좋으니까 경기 내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마 이 선수가 없었다면 더 긴장을 했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아즈문을 아예 지워버렸고요. 그러면서 다른 쪽까지 커버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채치수를 막으면서 신현필을 도와주는 신현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압도적인 힘과 스피드로 뭐 1대1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깝고요. 여기 경기를 읽는 눈도 좋아지면서 완벽한 상황 됐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인터셉트가 이를 증명하거든요. 여기에 빌드업까지. 전에는 이제 좀 다소 무리한 감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깔끔해졌습니다. 유럽 진출을 한결 좀 원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제2의 손흥민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제2의 김민재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국 축구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유형의 센터백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김민재의 파트너로 나선 김영권은 이날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빌드업 미스도 몇 차례 했고 김민재가 커버를 해주지 않았으면 드러날 문제점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속도나 힘 모두 정점이었던 러시아 월드컵으로 그 후의 평가전에 비교해서 좀 내리막인 모습인데 한 번쯤 김민재의 파트너 변화를 좀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김민재한테 걸리는 과부하가 좀 많거든요. 물론 뭐 리딩적인 측면에서 김영권 선수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벤투 감독의 대응이 아쉬웠던 게 어쨌든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김진수, 나상호, 이동경이 들어가서 경기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은 좀 아쉽긴 했지만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에 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타이밍이 앞당겨졌더라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 그러니까 아마 이 염두에 계속 경기를 보면서 김진수, 나상호, 이동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텐데 타이밍을 고르는 게 약간 이 능동적인 대처라는 감독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이 결과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타이밍이 앞당겨졌더라면 우리한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란에 밀리는 부분에서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종료 직전 나상호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되면서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느린 장면 보니까 찰 수 있는 구석이 거기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예. 이란 골키퍼가 좀 왼쪽으로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약간 불운한데 어쨌든 잘 차고 잘 막은 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날 수훈감은 당연히 김민재는 뭐 당연한 거고요. 말고 이제 언성 히어로 정우영으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실수도 있긴 했지만 정우영이 가운데서 참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이란이 중앙 공격이 잘 안 됐던 건 절대적으로 정우영의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싸움, 헤딩 경합 이러한 부분에서 잘해줬고 덕분에 황인범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정우영 선수 자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티가 나고 잘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이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우영만큼 이 자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날 수비 집중력은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우영 선수 그만큼 김민재 선수도 정우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상대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정우영 선수를 이날 언성 히어로로 꼽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장 힘겨운 이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땄어요. 3점을 땄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최종 예선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잡았더라면 확실한 모먼텀이 됐을 텐데 무패를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분명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경기 후 이제 호재가 들려왔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라크와 비겼습니다. 승점을 못 쌓았다는 점이 저는 이라크전 우리가 승점을 딴 것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리아는 확실히 최하위로 갔고 레바논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상 레바논이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아마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3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기까지 승점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좋은 상황이다. 여러모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10월이 됐다라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전 리뷰해봤습니다. 11월 다시 최종 예선이 이어지는데요. 그때도 프리뷰 리뷰로 찾아뵙고요. 우리가 계속 선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